고전시가 10강 먼저 가에 나온 유상가부터 할게요. 유상가 제목 그대로 이건 어디 가서 노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진짜 유명한 12잡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글의 종류는 가사고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논일면서 그 흥겨움과 즐거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사음보, 당연하죠. 사음보 연속체 가사다. 자, 여기는 지금 굉장히 한자도 많이 나오고 고사도 나오고 약간 현학적으로 잘난 척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글을 써놨는데 음성 상징어도 자주 나오고 다양한 표현법을 가지고 효과를 높인 점이 두드러진다. 그럼 본문 한번 봐봐. 제일 처음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뭐 되게 아는 척한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니야. 화란 꽃과 난초 뭐 이런 뜻이고, 춘성이라는 얘기는 봄날에 그 만발하다 뭐 이런 얘기야. 만화방창도 같은 말이지, 그지? 자, 만화방창, 이 화자가 조화롭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봄날에 꽃과 난초와 막 이런 것들이 그 봄 경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다 조화롭게 만발하고 있다. 한창이다. 봄날의 경치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일종의 감탄이 되겠지, 그지? 때 좋다. 때가 바로 봄날이고요. 번림내야라고 나왔죠. 번림내야. 이렇게 뭔가를 부르면 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청자에 해당되는 게 번님들. 여기 내가 복수전미사니까 번님들 이런 뜻이야. 산천경계, 이 경계란 말을 고전시가에서 경치라고 하는 거지. 구경가세. 그럼 우리가 봄 되면 막 소풍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봄 기운이 완연하고 뭐 화려하고 봄꽃이 만발하고 이거 조화로운 이 모습, 경치, 이거 자연경치 구경하러 가세라고 했으니까 청유어미를 썼다. 자, 그 다음에 죽장, 요건 대나무 지팡이고, 망에,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말하는 거야. 죽장망에 단표자, 단표라는 말은 단사표음의 약자고 도시락밥과 표주박의 물 그런 뜻이야. 단사표음의 약자다. 그러면 이건 소박한 음식이고 아주 좋은 음식 아니더라도 우리 대나무 지팡이, 그 다음에 메투리가 바로 망해니까 메투리 신고, 그 다음에 표주박의 물에 도시락 가지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이제 벌써 간 거란 말이야. 거기 만산 홍록. 자, 홍록이니까 분홍색, 그 다음에 녹색. 산에 분홍색과 녹색이 만발한 거고 1년에 한 번 정도 피는 거야. 이건 언제냐면 화란춘성이니까 봄에 있는 경치가 되겠지.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피니 춘색을, 봄 기운을, 봄의 색깔을 자랑하는구나.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 이건 푸른 소나무, 비치색 대나무, 창송취죽, 창창울울, 이 말은 울울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울창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기화요초라는 말은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난만하다, 이거 이제 북한말로 하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거야. 엄청 피어있다는 얘기지.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당연하겠죠. 자, 이런 봄 기운이 가득한 곳에 꽃 속에 돌아다니던 나비, 자, 흔적 없이 계속 날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결국은 봄 경치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지. 자, 여기서부터 봐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온다 그랬는데 유상, 요거는 버드나무 위에 앵비라고 나왔지. 유상앵비는 버드나무 사이에 앵비, 이 앵자가 꾀꼬리야. 꾀꼬리가 나니 아까 나왔지. 음성상징어 편편금이요, 조각조각 금이요. 화관, 꽃 사이에, 그 다음에 호랑나비지, 분분설이요. 자, 눈이 날리는 것 같아 라는 뜻이야. 편편금은 조각조각 금 같고요. 꾀꼬리가, 이걸 다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다. 삼춘가절. 자, 삼춘은 보통 음력을 말하는 거고 3, 4, 5 양력으로 하면 확실히 봄이지, 그지? 삼춘가절, 아름다운 시절, 좋을시고, 도화, 복숭아꽃 만발하고 점점옥이다.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있잖아. 복숭아 나무에 푸른 잎 사이사이에 하나씩 점처럼
붉은 꽃이 피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점점홍이라고 얘기했고 이로구나라고 나왔으니까 영탄법이겠지. 자, 경치에 대한 예찬, 감탄.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뭡니까? 어주축수 애산춘이요. 자, 어주축수 애산춘. 자, 밑에 해석을 잠깐 읽어줄게. 어주축수 애산춘이란 말은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 복선꽃이 피어 있는 곳에 가 있는 건데 해석은 이렇게 돼.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 자, 그럼 산에는 봄빛이 완연하고 고깃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봄 기운이 완연하고. 그 다음에 양요세지 버드나무 가는 가지는 실처럼 푸른데 푸른 색깔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났다. 봄이 되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푸르다. 이게 양요세지 나온 거야, 사사로.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디 아까 나왔던 당나라 시인 책 속에 나온 거야. 황산곡리에는 황산곡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속에는 당춘절, 마땅히 봄 계절이 완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명, 도연명이 말한 오류, 5그루의 버드나무가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아니냐, 맞냐, 맞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연명오류가 여기가 아니냐,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봄하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은 생동감이야. 생동감은 뭘까? 제비는 물을 차고 날아다니는 거야. 기러기 물이 지어 있고 거지중천 거의 하늘 가운데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막 물을 차고 다 생동감이지. 펄펄 또 튀어나왔어. 긴 구름 사이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슬피 운다. 이렇게 느낀 거야. 자, 얘네들이 날면서 저 멀리 천리강산을 저 머나먼 길을 언제 갈까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음성하게 볼까? 먼 산은 첩첩이요. 그 다음에 태산은 주춤이요. 기암은 층층장송의 낙낙이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낙낙장송하는 거니까 축축 늘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아주 구부러진 광풍에 흥에 겨워 우쭐우쭐 장송이 춤을 춘다.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죠. 장송이 어떻게 춤을 춰? 이거 바람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종의 이것도 꿈틀꿈틀대는 생동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또 나오잖아. 콸콸. 수정염을 마치 수정구슬을 들이운 듯. 이건 직유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표현법이 나온다 그랬어. 이 골짜기의 물은 주르륵, 저 골짜기의 물은 샬샬. 다 이런 것들 음성상징어야. 열에 열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수하여, 자, 골짜기 여러 군데서 물이 다 합쳐진 거야.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저, 펑퍼저. 자, 이게 지금 물이 다 합쳐지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넌출지고 방울지고 저 건너 병풍석, 절벽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마치 은과 옥같이 흩어지니 이건 당연히 폭포의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폭포의 모습이 되겠지. 폭포 물이 합수되면서 막 튀고 넘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소부허유. 자, 이것도 이제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에 있는데 영수가 예 아니냐 여기 맞다 그런 뜻이야. 그만큼 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산의 모습이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의 영수하고 거의 흡사하다, 아름답다, 역시 감탄이고 일종의 서리법이지 아니냐? 맞지, 서리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상가의 일부인데 소부허유는 우리가 유유자적하고 자연친화, 자연경치를 자연 속에서 응가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허유가 있잖아. 귀를 씻은 거 알지, 그지?
강물에 귀를 씻어서 소부가 그 귀를 씻은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라고 한 고사 유명한 게 있었지, 그지? 소부어유. 자, 그럼 이 유산가의 내용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는 아까 표현법인데 사음보는 거의 대부분 대꾸법이 주조를 이루고 있죠. 시조도 그렇고 사음보 연속체 가사이기 때문에 대꾸법. 음성상징으로 너무 많이 나서 동그라미 친 부분도 있지. 콸콸 샬샬 뭐 주춤 낙낙 뭐 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서 놀러 가서 본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거, 물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다. 표현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법도 나오고 당연히 열거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리법도 나오고 명탄법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그 글재주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듯이 여러 가지 표현법을 썼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 자, 여기 한번 볼까? 시각적 이미지 만산홍록 이 홍과 녹이 색깔이니까 만산홍록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색색이 붉었는데 이런 것들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한 거야. 그 다음에 창성 녹축 푸른색, 비취색, 소나무, 대나무 이것도 역시 색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붉은색과 붉은색 봐 홍록 이렇게 했잖아. 이건 붉은색이고요. 이것도 붉은색인데 얘는 푸른색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조적인 색채가 등장하는 거지.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그러면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 색채 대비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유산가의 내용이었어. 나로 한번 넘어갈게. 자, 나는 백석정 별곡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또 비슷해. 위에서 유산가는 산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 예찬이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예찬도 있지만 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거 또 하나 풍류적 삶을 두드러지게 이야기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사 작품이다. 이것도 가사야. 당연히 제목처럼 백석정이라는 정자에서 뭐 자연을 즐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보세요. 붉은 난간에 기대 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자, 여기 백석정 난간에서 기대에 앉아가지고 원근 멀리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이런 거 다 비유적 표현이야. 은촉 이거는 촉불이지 은촉대의 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석봉에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취장이란 말은 푸른 장막 그러니까 그 석봉에 가는 구름 취장이 됐다. 푸른 뭐랄까 장막이 되어 있다. 보통 취장은 여자들이 그 자는 침실에 이런 커튼 같은 거거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역시 가사작품답게 대꾸적 표현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의 노래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요 화평의 피리소리 소먹이는 아이로다. 역시 똑같은 대꾸가 한 번 더 나왔네, 그지? 위에는 시각이 두드러졌다면 여기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로다 피리소리 노래소리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사탄의 노래소리. 자, 봅시다. 사탄이라는 건 모래사장을 말하는 거고 모래가 깔린 그곳에는 고기 낚는 늙은이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화평에는 소먹는 아이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때? 한가롭지 그냥. 지담에 떴는 배는 이렵이 가볍고 지담이라는 얘기는 원래 향기로운 풀 뭐라는 뜻이야. 지담에 떴는 배는 이렵에 가볍고 한 조각의 나뭇잎이지, 그렇지? 이 지담이라 했으니까 향기로운 풀이 영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연못을 말하는 거고 연못에 떠 있는 배는 한 조각의 나뭇잎 같고 물결이 비친 달이 반쯤 공중에 무지개로다. 우리가 그 경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천 밑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아치형 다리 이걸 갖다가 무지개라고 얘기한 거야.
그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백암에 섰는 단풍, 백암 여기서는 흰 바위가 되겠고,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을 둘렀다. 금병을 둘러 있고, 단풍에 자 백암 흰 바위에 있는 단풍, 금병, 병풍 같은 거고, 취벽에 늙은 소나무는 사시의 사계절 푸르렀다. 지금 계속 경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원근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예찬. 정말 아름답다. 뭐 비유적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찬을 통해서 감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까지. 그 다음으로 볼까?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 자, 이 학자가 골짜기 학자야. 수많은 골짜기가 한 비칠 때, 자, 석양이 고개에 딱 걸려서 쫙 비치고 있으니까 수많은 골짜기가 다 똑같아. 청려장, 여기 장이 아까 나왔던 죽장망의 장처럼 지팡이란 말이야. 청려장은 원래 이걸 명아주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걸로다가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거야.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동하고 있네. 이동. 자, 여기서는 이동하고 있다. 아까 백석정에서 원근을 바라보다가 이동하고 있는 거야. 철쭉꽃, 살구꽃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에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도다. 둔덕이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언덕이고, 거기에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이 말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 자, 일흥을, 이 흥겨움을 못 이겨 낚싯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가지고 벽담을 굽어보니, 이게 푸른 연못을 말한다. 은리옥척은 경면. 자, 은리옥척. 경면이라는 건 원래 경이 거울을 말하는 거야. 거울처럼 반짝이는 수면을 말하는 거겠지. 은린, 은비늘에 옥처, 옥으로 된 것들. 여기서는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이야. 이게 경면이야. 뛰노는가, 이거는 일종의 생동감에 대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낚싯줄 오른 고기 난관 위에 올려놓고 물고기 잡은 거죠. 비늘을 긁어내요. 넓은 돌에 회쳐놓고. 다 이거 풍류하냐. 그냥 뭐 잡자마자 먹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뭔가 장식 데코레이션 하면서 먹는 거야. 연잎에 빚은 술 나왔네. 술. 고전시가 고전문학의 술은 모두 그냥 풍류라고 하면 돼. 알았지? 풍류가 뭔데요? 우리말로 하면 멋이다. 멋. 아이에게 지게하여, 자, 표주박 가득 부어 반쯤 취해가지고 누웠으니, 술 한잔 마신 거야. 공명을 다 잊으니 부기인들 부러우랴. 부럽지 않다. 서리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아서 회하고 술하고 먹은 거 너무 행복해. 공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명과 부기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뜻으로 서리적 표현을 썼고, 지금 현재의 풍류가 너무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홍진 또 나왔네. 붉은 먼지가 뭐라 그랬어? 그건 속세라 그랬지. 그래서 속세 말고 사회, 인간 세상, 인세라고도 하고요. 풍진, 바람먼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적인 공간인 속세를 말하는 거다. 먼지가 있다는 건 더럽거나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네. 또 번림내에 나왔기 때문에 청자가 똑같이 있다. 유상가랑 동일하다. 이 생에 웃지 마오. 야, 웃지 마오는 비웃지 말라는 뜻이야. 비웃지 마오. 일신이 한가하여. 여기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 고요하게 지내 건이니 화평한 풍미 누가니 부러워하리. 전부 부러워하겠지요 라는 서리법이 되겠어. 그만큼 현재 한가하고 고요한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누가니 부러워하겠는가? 전부 다 부러워하겠지 이런 얘기야. 삼초오도 검은 거, 이런 거, 이 검은 거, 술, 검은 거, 이런 거 풍류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 흐르는 물 높은 산 줄줄이 희롱한다. 여기서 희롱한다는 얘기는 즐긴다 정도 할게. 맑은 노래 불러내요. 이런 거 다 풍류. 검고도 풍류, 술도 풍류. 묘한 곡조 화답하니 공중에 떴는 소리 신선이 논이는 듯 비유적 표현 나왔고요. 삼신산이 어딘가 무릉이 여기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상세계 가장 멋진 곳이다. 역시 예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신산은 원래 전설상에 복례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곳이지. 여기가 바로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이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살구꽃, 복숭아꽃, 양기슭이. 꽃은 양쪽 기슭에 피어 있고 양쪽에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낙하. 낙하는 이게 노을 하자거든. 노을이 떨어지는 거지. 외로운 따오기 조모에 제비하다. 해석 잘해야지. 제비하다는 얘기는 얘들이 따오기들이 전부 날아가는 거야. 조모 아침 저녁 이런 뜻이야. 따오기 외로운 따오기 낙하는 노을 지는 곳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날아간다. 이것도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죠. 역시 노래 부르고 검은고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거에서 풍류를 느꼈다면 풍류 속에서 이런 경치를 즐기고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소세, 이거 조심해. 이거 긍정이야, 긍정. 소세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맑고 시원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이다처럼 소세하다 그러면 맑고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야. 정자 속에 아까 백석종 나왔고요. 매학으로 매와 학으로 벗을 삼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신선이 타고 다니는 게 학이었잖아, 그지?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의 병.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연하의 병은 자연을 잊지 못하는 병. 잊지 못하는 병. 그래서 한자성어가 있는데 연하고질이란 말이 있어. 이거는 잘낫지 않는 자연을 좋아하는 게 병처럼 잘낫지가 않아. 그다음에 천석고항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 이건 자연을 즐기는 거고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연하의 병은 바로 연하고질 천석고항. 100년을 지내오니 100년은 인간의 일생이고요. 있으나 없으나 세상 일은 나 관심 없다. 나 모르겠다. 난 여기서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여기까지가 백석정 별공이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볼게.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죠. 원근을 바라본다 라는 얘기는 시선이 이동하는 거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동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난간에 기대한 자. 여기부터 사실은 처음에 난간에 기대한 자. 이거 난간에 백석정에 가지 않았다가 난간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가다가 이동이 또 나오죠. 어디? 자, 돌길로 돌아가니 여기도 이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화자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끼낀돌 굽어보니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모두 공간의 이동에 해당되는 거다. 알겠지? 먼저 백석정의 난간에 가서 기대고, 두 번째 돌길에 돌아가고, 세 번째 푸른 연못을 굽어보니 이게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 지금 장면 묘사가 생동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위에 유상이랑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쳐볼까? 단풍이 근병을 둘러싸고, 자, 이것도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늙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다 시각이야.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아까 나왔던 사탄의 노랫소리, 아까 나왔던 부분 찾아봅시다. 한번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다 사탄의 노랫소리, 이건 청각이고, 화평의 비리소리, 이것도 청각이죠. 시각, 청각 이렇게 나오면 다양한 감각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무지개, 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런 부분들은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여기 지금 표현법을 보면 영탄법도 나오고요. 서리적 표현도 빈번하게 나오고요. 강조하는 의미로 또 서리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도 나오고요. 뭐하는 듯 이런 비유적 표현, 직유법도 나오나 이런 것들이 모두 현재 지금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풍류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문제를 갑시다. 자, 1번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성 상징어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해. 둘 다 써. 그런데 역동적인 표현은 아까 막 합수되는 거 있잖아. 역동적 표현은 가에만 나오고 있죠. 자, 2번. 나는 가와 달리 상승 하강 이미지를 교차하여. 자,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승 하강 이미지는 교차한 부분이 나오지 화자의 정서 변화 이런 건 없는 거야. 정답은 2번인데 예를 들어 나에서의 상승 하강을 보면 상승 한번 보세요. 상승. 나에서 상승을 한번 찾아봐. 자, 상승. 여기 봐봐. 석양에 걸려라는 말. 고개가 이거는 이제 석양이 고개에 딱 걸린 거야. 이제 거기에 하강 이미지가 또 좀 있다면 은리록척이 뛰노는 거 이런 것도 또 상승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서 상승 하강 나오고 가에서도 자 여기 보면 속구라치고 상승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은 또 하강의 이미지.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자연 예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서 태도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 아까 나는 했는데 가에서도 공간의 이동이 나오지. 예를 들면 그 지팡이 들고 있잖아. 어디 떠나는 거. 산천 경계 구경 가자. 이거는 같이 갑시다라는 의미가 있던 청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이런 부분도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 모두 의문형 종교라는 표현 보통 강조죠. 화자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여기가 무릉도원이고 나는 만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서조 표현 둘 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 시각적 자연 경물 경치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아주 아름답다라는 걸 강조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어. 화자의 정서 계속 일관되게 만족하고 예찬하고 있는 거야.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나 노랫소리, 피리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 이렇게 봐봐. 여기까지 맞는지 틀린지 봐봐. 맞았지. 뒤에 것도 봐봐. 화자가 원문에서 평화로움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느냐. 자, 얘가 이런 거냐라는 뜻이야. 일단 앞에 거 맞았으니까 걔가 이런 거냐 그랬더니 평화로움의 생동감이 있죠. 맞았지. 2번 물결이 비치는 무지개 다리에 빗대고 흰바위는 단풍의 금칠한 병풍에 빗대어 됐지, 그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빗댄 건 맞았잖아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무지개는 자 어디였어? 무지개를 다리를 무지개로 빗대야지. 거꾸로 됐지 지금. 자, 다리에 빗대고 있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다리를 무지개에 빗대야 되겠지. 실제는 다리고 무지개 같다 얘기한 거야. 알았니? 단풍은 병풍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2번이 또 역시 틀렸네. 3번 석양의 고개에 걸린 시간 저녁이겠죠. 그다음에 돌길 둔덕이의 공간 맞죠? 두 가지가 모두 다채로운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맞았고요. 시간도 얘기하고 공간도 얘기했으면 다채로운 거죠. 낚싯줄에 오른 고기, 연잎에 빚은 술, 자연, 풍류 즐기는 여유로운 삶의 모습 형상가 맞았고 연하의 병, 세상 이건 대비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거 뭔데? 연하의 병이고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맞았어. 정답은 2번이 틀렸네. 3번을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거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 산수는 산과 물이지만 이 대유가 대표란 말이야. 뭘 대표하는 건데? 자연을 대표하는 거죠. 산수시가 자연시가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노래 모두 산수시가라고 한다. 여기에 풍류 멋을 더한 게 나라고 했잖아. 그죠? 은일가사 그 다음에 만족감 이게 좀 더 두드러지다고 얘기했지. 가나 모두 이상적 공간을 산수라고 얘기했고요. 의미와 기능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는 조선 후기 도시의 유흥 공간 유산가 아까 얘기했던 잡가락지 도시의 유흥 공간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의 동경과 쾌락을 대상으로 자연을 추구한다. 그냥 즐기는 곳이야. 백석정은 정자를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롭고 고요한 삶 은일 숨어 사는 것. 그러니까 가는 도시 근처 나는 저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만족감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 틀린 거 없을까? 죽장망의 단표자 차림으로 산천의 경치를 즐기며 소부허위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군. 죽장망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나무 지팡이, 메뚜기, 신발이야, 단표전, 단사표음, 그래갖고 천리강산, 자연 속에 들어가는 모습. 이거는 그 복장이나 차림이 자연을 즐기는 태도. 근데 소부호유의 삶, 요거를 따른다는 건 은일 은거기 때문에 틀렸죠. 이건 나에 가까운 거지 가가 아니란 말이야. 소부호유의 삶은 은일한 삶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도시 유흥 공간이니까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폭포수를 수정 같은 구슬이다. 흐르는 물을 은옥이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물로 대유되는 자연의 경물 산수할 때 수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았고 나에서 자연 속의 화평한 풍미를 즐기고 있다. 검은고 아까 술도 나왔고요. 무릉도원 이상향 자연 속에서 은거라고 나왔죠. 만족감 맞았지. 여기 지금 다 나왔어. 은거 만족감. 그 다음에 4번 가는 번님네를 불렀고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나는 번님네를 불렀고요. 여기에 시원하고 그 상쾌한 이런 곳에서 한가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이것도 맞았죠. 각각 번님네를 부른 건 맞는데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5번 가는 도화가 만발한 모습은 시각적 형상화 점점 화요라고 얘기했고 나에서 매화학은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안빈낙도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매학 신선처럼 살아가는 거 나는 만족한다. 근데 매학이 어떻다 그랬어? 아까 매학은 인격을 부여했다는 게 벗이야. 벗으로 삼아서 백년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상가하고 백석정 별곡을 마무리할게요.